저걸 혼자 했을까? 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사실은 다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정상은 정상들끼리. 정상은 정상들끼리 뭐 끼리끼리 뭐 어쨌든 뭐 논다고 표현하면 그거 좀 가볍긴 한데 그럴 텐데 그런 끼리끼리 안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똑같은 지식이고 푸틴도 그렇고 응, 응.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조금 뭐 젤렌스키인가 뭐 좀 더 지식인들이에요. 응, 응, 응. 그러면은 옛날에 지금 러시아지만 옛날에 구소련이었잖아요. 응, 소련이 뭐냐면은 옛날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개 나라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한 국가다 분명히 이랬어요. 공산국가로 나왔거든.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그때는 소비에트를 해가지고 연합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그때는 도움되게끔 성장했던 거예요. 왜? 그때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국민의 절반이 러시아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저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 뭐 5천만 인구밖에 안 되고 근데 땅덩어리 엄청나게 크고 자원은 엄청나게 많고 핵시설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 다 있고 러시아가 이걸 놓쳤던 거예요. 나중에 그 냉전 시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그 뭐야 저 고르바초프 다 올라와가지고 뭔가 민주주의 사상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도 좀 계획을 좀 해야 된다라니까 공산주의들이 어떻게 돼? 냉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서로 막 총칼 겨눌 때는 그냥 뭐 이게 겨누면서 그냥 뭐 바짝 긴장하고 있으니까 서로 도와가지고 우리가 소련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미국 상대해야 되고. 근데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끝났어요. 냉전 시대 끝나버렸네. 그러면 이제 칼 무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중공업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왜? 미국을 지금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라냐면 고르바초프가 머리에 세계지도 하나 딱 있잖아요. 올라와가지고 뭐랬냐면 우리도 저기 서양의 문화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민주주의 사상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배를 좀 줘야 된다. 그래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니까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이 전부 다 야 그럼 우리 이때쯤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좀 독립 좀 해볼까? 우리 자원 좀 많은데 러시아는 가스 지하 자원이 많이 우리도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 됐다. 이제 냉전 시대 끝났으니까 전부 다 분리 독립하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옛날에 러시아 중앙 집권화 했었는데 전부 어떻게 지방 자치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때 처음에는 받아들였죠 러시아가.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러시아 푸틴이 지금 뭘 못했냐면은 자기도 자기 자리에 뭘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라 지식이 돼가지고. 그럼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자기 자리에서 뭔가를 했어야 돼요. 왜? 러시아하고 서로 도움도 되고 또 내가 내 자리에서 내보다 못한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푸틴은 러시아가 할 일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할 일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식이 되다 보니까 지가 지자리 역할을 못 하고 서로 상생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른 데 중국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이 똑같은 공산국가인데 옛날 우리보다 못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일일 다 뒀는데 갑자기 중국이 싹 올라오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어떻게 돼? 이제 싹 옛날 그 소련의 마인드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땅 좀 따먹어야 되겠다. 우리 힘 약해지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옛날에 5개 나라 흩어진 나라가 다 전부 어떻게 돼요? 다시 연합해야 돼. 연합하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막 나토에 가봐야 있네. 민주주의 쪽으로 미국 쪽으로 전부 다 힘이 다 실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우리 중국한테 밀리겠다. 안 되겠다 야. 그러면 뭐라 그러대요? 푸틴이 너가 저 나토에 가입 안 하면 우리 용서해 줄게. 나토에 가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힘을 실어주면 누가 힘이 세지냐면 나토에 그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는 거라. 미국이 수장이다 보니까 미국 힘을 다 가지면 우리는 영영 옛날에 그 구소련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이해돼야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항상 뭐랬냐면 내가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펼치려고 하면 민주주의도 반할 만한 뭔가 어떻게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지금 어떻게 바이든이 뭔가 지금 세계 민주주의를 노력한다 그러면 공산주의도 반할 만한 어떤 정책을 분명히 내놔야 돼.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되거든.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갖다가 뭉개고 공산주의를 어떻게 민주주의를 뭉개가지고 땅 따먹기 말고 힘을 키우려 한단 말이야. 힘을 아직까지 과시하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일본의 자위대가 싹 올라왔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어떻게 싹 올라오잖아. 그죠? 다른 데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다 어려워지네. 왜? 세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다리에서 자기 역할을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도 내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같이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성장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어떻게 지금 공구가 안 들어오지. 근데 지금 옛날에 그 소련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자꾸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어떻게 자꾸 지고 약화되니까 우리도 이제 힘을 살리려고 옛날에 그 흩어진 그 나라들 갖다 어떻게 융합해가지고 우리 소련에 어떻게 매개를 지금 찾으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전부 다 어떻게 그 주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자꾸 민주주의로 가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휘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맞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한쪽 편을 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도록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힘센 나라가 어떻고 이렇게 편들면 절대 안 돼.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해가지고 미국의 편을 들었다 그럼 한쪽 편 든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러시아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서로가 전부 다 어떻게 도움되게끔 어떻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혜를 틀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설계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든 아니면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든 미국이든 멕시코든 왜 지금 다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홍익한 지도자들인데 이 시대에 지금 지혜를 틀어가지고 뭔가 좀 설계를 하고 중재를 해줘야 될 때 그 중재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눈치 보고 계산만 하고 있는 거라. 러시아 편을 들자니 그렇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에도 좀 기울어져야 되겠지? 이렇게 지금 내 계산을 따져가 이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지 이 설계를 정확하게 지금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한민족이 그 홍익인간 그 지도자라고 하면 국민이 그렇다 하면 그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 세계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정말 어떤 정말 역사적인 어떤 사명의 역할이 분명히 주어지는 자리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면서 이제 이번에 푸틴의 러시아 침공도 이제 생기고 이럴 때 우리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궁금하게 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중재를 해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지금 못 해주는 거거든. 근데 설계를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냐? 절대 안 돼. 왜? 인류에는 모든 지식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식을 먹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뭘 지금 장착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틀 수가 없는 거라.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 왜? 인류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왔거든. 이 지식이 값어치가 너무 큰 건데 여기다 지금 어떻게 지식을 갖다 깨가 쓸 수 있는 이 교육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지혜를 틀려고 하면 뭘 지금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장착해야 돼. 아니면 교육을 장착하든 멘토나 스승한테 되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자문을 구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세계에 저런 문제를 갖다가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중재할 수 있는 그 멋진 기획안을 갖다가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뭐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좀 더 정보 다 들어왔어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대한민국에 설계해가지고 중재를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 하나님 그래서 좀 더 키운 백성들이 근데 좀 더 뭐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 계산 따지고 있는 중이라 지금. 계산 따지라 있는 게 아니고 지혜를 틀어야 되는 거죠. 설계를 멋지게 해놔야 돼. 그래 어떻게 국제사회 전부 다 안정이 돼가는 거지.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난민부터 해가지고 구모조사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지혜를 못 틀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은 주판 떠들여서 계산하는 민족이 아니고 저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져 있는 그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멋진 설계를 해가지고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는 거라?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쉬웠던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본문 정법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정말 이렇게 국내도 국내지만 세계 속에서 지금 이제 좀 어쨌든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상들끼리 좀 잘 해서 어쨌든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계 판도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 한 명이 정말 지도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는 개미 한 마리가 하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 판이 다르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이 머무는 거죠.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그럼 대통령을 견인시킬 사람 누가 견인시키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아니죠. 요 판 위에 있는 사람들이 홍익인간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전부 다 견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다 깨가지고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설계를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왜? 법문 들을 거거든. 그렇죠? 멘토의 법문이든 스승의 법문이든 많은 지식인들이 앞으로 들을 거예요. 들어가지고 자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부 다 어떻게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지혜를 다 틀어놨잖아.
대통령은 뭘 해야 되고 장관은 뭘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뭘 해야 되고 세계 지금 분쟁과 이렇게 난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르게 설계를 해줘야 되니 정확하게 그 설계 방안을 갖다가 전부 다 법문회가 다 올려놨거든요. 이걸 전부 다 뭐 하면 돼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인생을 펼쳐가는데 전부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혜예요. 너희들이 지혜를 틀어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멘토들이 전부 다 지혜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 전부 다 갖다 쓰면 돼. 연구하면 되고. 모든 지식인들이 다 갖다 쓰라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다. 그러면 이거 갖다 잘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우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최고니까 이 상식이, 내 상식이 벗어나면 이건 어떻게 교육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왜? 멘토는 비메이커거든요. 비메이커들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전부 다 똑똑한 지식인들이거든.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리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라서 상대의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저 비메이커 멘토의 말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받아들이고 잘 쓰면 되는 건데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왜? 내 상식이 최고인 거라.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식인 순화시대 왜 어려지냐면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 더럽게 네 말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혜가 절대 안 나고 지혜는 네가 트는 게 아니고 멘토들이 트는 거죠. 그럼 유튜브에 막 올려놨잖아요. 그럼 잘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국가의 수장이건 조직의 수장이건 가장이건 간에 그 자안이 어떤 그 이념을 갖고 있는가 정말 그 성향에 따라서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 모든 행방이 다 결정이 나니까 정말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새로 나오니까 이제 또 새로 출발하는 선이니까 또 대통령이 좀 국가의 정말 수장으로서 정말 좀 잘 그렇죠. 방향을 좀 잘 틀어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살려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밑에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고 있는 적이죠. 물질로 좀 주고 뭐 좀 해주고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많이 주고 휴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버릇만 나쁘게 만드는 거고 이 사람의 영혼의 질량을 갖다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좌표를 놔줘야 되거든. 그럼 이 사람이 영혼이 성장하면요. 사회 활동하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노력하냐면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요. 내 혼자 먹고 살려고 노력 안 한다니까. 근데 전부 다 지식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내만 열심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중이에요. 이건 홍인간이 아니거든.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홍인간인데 홍인간이 뭐냐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바로 홍인간이에요. 그거 말고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내가 내 방식대로 상대를 끌고 가면 절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죠. 왜? 내 방식대로 독재적으로 할 거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상대 말을 잘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좀 더 지식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똑똑한 지식이 되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상대를 끌고 가고 내 방식대로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끌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독재적으로 하는 거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데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홍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가 홍인간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홍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없어. 그 중에서도 사람 중에 사람,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이 전부 다 내 고집을 상대한테 펼치면 이 사람이 홍인간이에요? 고집쟁이지. 그래서 우리는 홍인간하고 고집쟁이하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회는 지금 세계를 갖다 널리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한 몸을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고집쟁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진짜 홍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람 중에 사람이거든. 근데 홍인간은 전부 다 어떻게 내 방식대로 뭔가를 다 끌고 가려다 보면 이건 어떻게 아주 고집쟁이지 홍인간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공부하는 거예요. 정보 공부하면 뭐 다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대한테 내 주장 안 하고 상대를 잘 존중하고 잘 받아들이는 게 내 공부예요. 그 사람 공부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가 어떻게 돼? 자꾸 부딪히잖아. 그럼 내 뭐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좀 하고 있다. 결국은 큰 거를 여쭤봤으나 내부지 부리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는 거야. 지식은 내가 지식인 걸 정말 인정해야 되고, 내가 진리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면 절대 교육자가 될 수 없거든요. 누구를 가르치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부 다 70%인가 자기 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니까 서로 내 잘났다, 내 주장 펼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너는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이제 우연히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런 멘토의 어떤 본문을 만나가지고 내가 교육을 장착하면요. 내 밑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정확하게 되지. 왜? 나는 지식인이 아니고 교육자다.
사회 멘토가 될 수 있으니까 지식인들을 내가 바르게 내가 견인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식인들이 자기 지식을 갖다 인정을 안 해요. 왜? 나는 저 하버드 명문대 나왔거든. 서울대 나왔거든. 이화여대 나온 여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밑에 사람을 전부 다 어떻게 무시하고 깔보는 거죠. 네가 무시하고 깔보는 저 사람도 전부 다 고등교육을 다 받은 전부 다 일반 지식인이다. 그래서 너도 지식인이고 지식 위에 특지식인이 있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똑같은데 네가 많이 그냥 이렇게 접한 건 있었더라도 똑같은 지식이라 이름을 쓰니까 절대 저 사람한테 네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것도 지식이고 저 사람도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네가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네한테 지금 어떻게 대들지 못할 뿐이지 저 사람도 지식인이고 네도 지식인이다. 절대 네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주장하지 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 네가 존중해 상대가 존중하는 거지 네가 존중하는데 상대가 존중해 절대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을 갖다 자꾸 망각하는 거야. 지식인을 갖다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고의 지성인이다. 최고의 지성인이 아니고 내 고집을 부리는 어떻게 고집쟁이들이다. 이게 바로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을 주는 게 내가 지금 지식인이다. 명문대 나왔다. 이화여대 나온 사람이라 그러면 내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다. 너는 고집불통이다. 고집불통 때문에 네가 어려워지는 거지 네 주장을 안 피면 절대 어려워지는 법이 없다. 왜? 상대를 존중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 지식인들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정의하면 돼요? 지성인이 아니고 고집불통이다. 그죠?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도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네가 깝깝하고 미치지 않냐 지금. 네가 힘든 거는 상대가 소통이 안 돼서 힘들고 상대 말을 안 받아들여서 힘든 거니까 지식인들이 자꾸 이걸 뭐다? 고집쟁이다. 그럼 진리를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상대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